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다랩의 리다입니다. 오늘은 7대째 봉동에서 생강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봉동생강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어요? 가볼까요? 오늘 봉동생강마을 대표님이랑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봉동생강마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생강의 시베지가 봉동이거든요. 1200년, 1300년 정도 되는데 그 세월 동안 봉동이 참 많이 생강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7대째 생강 농사 지으면서 생강 사업을 시작하게 된 회사죠. 7대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계속 대를 이어서 생강 농사를 지어 오신 거예요?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 제가 이제 7대째 이 마을에서 같은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원주하면 3, 4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데. 근데 이제 이 봉동 지역은 3, 4대는 원조도 아니고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생강하면 봉동생강 하는데 봉동생강이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원래 다른 생강은 없었으니까 봉동에서만 대부분 재배를 했었고 이제 다른 곳에서 재배하는 거는 그냥 텃밭에서 조금씩 대규모로 재배했던 거는 봉동밖에 없었어요. 봉동 지역에서 서산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짓기 시작을 했고 또 서산에서 안동이나 뭐 영주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심게 되었는데 봉동생강은 지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저희 마을 뒤로는 봉실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북풍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쪽으로는 만경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생강이 물을 좋아합니다. 여기 지역은 수구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도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습이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물 빠짐이 또 좋아요. 그리고 일반 모래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단단하고 보관성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과 향이 그래서 조금 더 진하죠. 제가 딱 왔는데 생강차를 타주셨어요. 그래서 생강차를 마셔봤는데 다른 데서 먹은 생강차는 굉장히 맵고 아리고 그래가지고 먹기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달더라고요. 이렇게 생강이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맛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들이 연구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좀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개발한 거고요. 지금 드셨던 차 같은 경우는 생강 진액이에요. 생강을 짜가지고 이걸 이제 유기농 설탕과 함께 농축을 해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건데 조금만 넣어도 되게 진하게 드실 수 있고요. 뭐 요리할 때도 쓰시기도 하고 차로 쓰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생강 관련 어떤 그 음료를 개발할 때 레시피로도 이렇게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와서 보니까 저기 우리 대표님 뒤로 이렇게 쫙 제품들이 쫙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봉동생강마을에서 만드는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봉동생강마을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크게 이제 생강차하고 평강, 그다음에 진액, 가루, 뭐 음료 뭐 이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평강 종류에는 남아평강과 수라평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건조한 가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액으로 짜가지고 농축한 거는 처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뜻의 초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린다는 뜻의 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이 있는데 생강이 들어가 있는 손세정제, 지지 거품비누를 만들게 됐죠. 생강이 좀 뭐 소독을 한다던가 뭐 균을 죽인다든가 이러한 좀 역할을 하나 보죠? 회 드실 때 횟집 가면 초절임 생강을 먹는 이유가 날것으로 회를 먹으니까 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코로나 때 맞춰서 손세정제를 만들고 향기도 생강향이 조금 부드럽게 나면서 세정도 잘 되거든요. 훨씬 더. 그래서 천연 재료들로만 만든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평강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평강으로 좀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맵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바삭바삭하고 맛있거든요. 기존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제품들을 좀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먹어보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설탕이 많다라는 게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또 수분이 좀 많다 보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냉장고 들어가면 또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로 현상 때문에 수분이 이제 겉에 맺히게 되고 그러면서 설탕이 녹고 곰팡이가 슬고 이런 어려움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통기간은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아놨지만 여름에는 3개월을 못 가고 다 곰팡이가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먹어볼까라는 그런 고민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는데 궁중요리 하시는 분이 평강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한번 가서 배워보자.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전수를 받았죠. 옛날에 궁중에서 먹었던 평강 제조 방식을 배우긴 했는데 솔직히 좀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방식하고는 약간 변형을 해서 조금 만들긴 했는데 예전에 임금님이 드셨던 평강은 엄지손톱 크기 정도만큼의 크기로 두께도 아주 종이장처럼 얇고 그리고 이제 드실 때 이가 안 보이게 그렇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께가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을 거의 다 제거해서 바삭한 느낌. 그러니까 과자처럼 바삭하게 드실 수 있고 냉장고 안 들어가고 실온에. 실온에서 유통기간 1년인데 1년이 지나도 그 맛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품들이 다 퀄리티가 좀 높고 훌륭한데 대표님이 이런 생강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나이 먹어서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뭔가 창업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우선은 제가 배워야 창업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대학원을 창업적으로 이렇게 다니게 됐죠. 어머니가 생강차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가족 지인들한테 선물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인들이 너무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이거를 한번 사업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봤는데 전망이 있을 것 같다라는 뭐 다른 분들의 평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어차피 저희 뭐 공동에서는 생강을 다 알으니까 조금씩 이제 보완해 가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요즘 이제 고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 예. 그리고 전화 주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30, 40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부모님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하시는 20대들도 있고 지금은 거의 한 40대 여성이 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일이 있으신가요?